CJ 올리브영. 그러면 올리브영이 상장 얘기가 있나요?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도 최근에 계속 나오다가 결국 상장 진행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두산이 올랐으니까 올리브영 때문에 CJ가 오르겠구나. 반드시 그러는 건 아니죠. 제가 늘 뭐라 그랬죠? 10번 중에 7번은 그런다고. 10번을 사면 되잖아. 10번 사서 3번은 떨어지면은 에이 요번엔 떨어졌네 하면 된다고. 그리고 10번 중에 7번 오르면 요번에 올랐네. 그래서 평균값으로 나는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계속 내야 된다고요. 근데 한 번 해보고 마침 10번 중에 떨어지는 3번이 걸린 거지. 그럼 대다수의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세무사 기법 같지도 않은 이런 거 난 그냥 재무제표나 보면서 투자해야지. 재무제표나 보면서 투자하면 마음은 편하죠. 왜? 팔고 안 팔면 되잖아. 한 3년 갖고 있으면 3년 동안 마음 편할걸? 3년 있다 오를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법들은 답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달 있다 답이 나왔는데 틀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틀릴 때가 왜 없어.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그게 확률적 접근이라고. 10번 중에 3번 틀린다니까. 그것만 알고 하시면 돼요. 대표님. 날씨 왔어요? 네. 대표님 오늘 좀 지쳐 보이시는데 그래서 안경을 쓰셨나요? 역시 우리 라이씨는 똑똑하군요. 제가 안경 끼는 날은 좀 이렇게 얼굴이 푸석푸석하거나 정신이 없거나 그런 날인데요.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조금 공부하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69, 12는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1년 중에 옵션 만기일은 매달이지만 선물 만기일은 3달에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면 뉴포트의 시황 부분이나 또는 이런 유튜버 이런 사이버 그런 분석가들의 분석에 늘 빼놓지 않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시장의 불안 요소다 이런 것들이 많죠. 근데 사실은 이 시장의 불안 요소라는 게 변동성이란 이야기고 변동성이란 이야기는 아래로만을 말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주가가 10,000원일 때 이 종목은 변동성이 커란 얘기는 10,000원이 13,000원이 될 수도 있고 7,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작아란 얘기는 10,000원이 9,000원이 될 수 있고 11,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종목은 무조건 올라가 10,000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13,000원이 돼 이런 종목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의 특성을 볼 때 변동성이 작은지 큰지는 그 범위, 현대 주가에서 얼마나 많이 크게 오를지 크게 빠질지 이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선물옵션 만기일날 변동성이 좀 있을 겁니다 라는 말에 사실 숨은 뜻은 꼭 아래로 떨어지는 변동성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장을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지수가 더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오늘 거래소 지수가 1.5%가 올랐거든요. 2,572죠. 그런데 분차트를 보시면 사실은 3시 20분까지 동시호가 때까지만 해도 2,564였어요. 근데 딱 종가 때 동시호가 종가 3시 30분이 될 때 8포인트가 더 올라서 2,564에서 2,572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선물옵션 만기일의 변동성. 동시호가에도 이렇게 오를 수 있고 또는 장중 내내 원웨이로 올랐던 것도 글로벌 증시 평균값보다는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오늘 상승은 선물옵션 만기일이라서 좀 더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형주 중에도 특히 코스피 200 중심으로 대형주 중에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SK하이닉스 종가에 뽕 하고 뛰었죠. 또는 현대차 떴죠. 그리고 네이버도 좀 떴고 이런 식으로 KB금융도 떴죠. 그래서 종가에 뜬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상하다. 내 종목이 종가에 좀 올랐어요. 왜 올랐지? 지수가 올랐고 지수가 그렇게 동시호가 종가에 오르는 이유는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종가 변동성이 좀 컸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거래소 지수가 몸통이 아주 세게 나왔죠. 제가 어제는 유튜브 방송을 못 해드렸지만 장중 시황이나 오늘 이렇게 며칠 동안의 장중 시황에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계속 똑같은 제 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500과 2,600 사이의 박스권이라서 떨어진다고 크게 쫄 필요도 없다. 역으로 오늘 올랐다고 해서 오늘의 양선이 워낙 굵직하니까 여기서 이제 2,600, 2,650 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전고점도 걸려있고 2,600 심리적 저항선도 걸려있기 때문에 여전히 2,500, 2,600 중심은 2,550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험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특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매일 지수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아시는데, 제가 여러 비유를 들어드리는데 가장 좋은 비유는 이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평범한 날이, 일상이 늘 더 많은 확률이지, 오늘은 막 죽을 것 같다가, 오늘은 막 하늘 높이 올라갈 것 같다가, 매일매일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그냥 평범한 날이 많은데, 1년에 한두 번은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1년에 한두 번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지만, 나머지 360일은 늘 비슷한 기분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365일 중에, 정말 거래일수로 한 30일이 다이나믹 하다면, 나머지 300일은 그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이니까 막 크게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야, 뭐 좀만 빠지면 내일부터 다 죽었다. 또 뭐 좀만 오르면 오늘부터 날아가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자극적인 변화를 맞췄을 때 그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이 훨씬 추종할 확률이 높거든요. 저처럼 요즘 장은 박스장이에요, 재미없어요 하면은 실제 재미없는 장이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뭐를? 대단한 다이나믹한 장을.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말하면서 이건 10배 갑니다라고 해야지 대단히 믿지. 요 종목은 한 몇 달에 한 30% 벌 것 같은데 하면 그걸 왜 사?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몇 달에 30%면 1년에 100%거든요. 그잖아요. 4개월에 30%만 나도 단리로만 쳐도 1년에 100%가 넘죠. 4, 30, 90%. 복리로 치면 100%겠죠. 4개월에 30%짜리라고 해도 사람들은, 저걸 왜 사? 4개월에 2배, 3배짜리 잡아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 종목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요. 제가 1월부터 9월까지, 종목 강연에 요즘 최근에 루키개미 가입하고서 보신 분들,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그런 댓글 다시더라고요. 진작할 걸. 아마도 1월달이나 2월달 종목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1월달, 2월달 종목에 뭐가 있었죠? 루닛이 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죠? 코난 테크놀로지가 있었죠? 윈텍이 있었죠? 이 종목들 지금 다 5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6개월, 7개월 만에 5배 올랐으니까 억울하시죠. 1월달, 2월달부터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5배 오르는 거 다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나간 수익률, 남이 수익률 많이 낸 거를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부터 차근차근 한다라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지루하리만큼 장의 변동이 없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걸 인정하신다면 정말 개미처럼 차근차근 수익을 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절대로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는다. 여기까지 하고, 지수 위치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양선의 모습도 좋고, 코스닥은 말해 뭐해. 코스닥은 오늘 1.9%나 올랐는데, 그죠?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몸통이 있는 양선이 나왔다.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코스피 200을 보면 오늘 장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빨강 핸색만 있는 날이 흔치 않아요. 20위권 안에 중에 딱 신한지도 한 종목만 마이너스고, 모든 종목이 플러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간단히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추측건데 반도체 소부장이 좀 좋았을 것이다. 안정적으로 흘러갔으니까.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까지 막 3%씩 올랐어요. 3, 4%씩. 2차전지가 오늘 좋았구나.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반도체랑 2차전지가 좋았구나로 사실은 끝내도 돼요. 왜? 우리나라 시총에서 가장 큰 게 반도체, 그 다음이 2차전지잖아요. 시총이 가장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답 구하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오르면 지수가 올라요. 또는 지수가 오르면 반도체와 2차전지가 동시에 올라요. 하나만 오르면 지수가 이렇게 1% 이상 오르기 힘들 겁니다. 2차전지 시총도 꽤 많아져서 지금은 오늘처럼 반도체와 2차전지가 동시에 오르면 지수가 1% 이상 1.5% 오르는 날인 거고요. 또는 반대로 지수가 1%, 1.5% 올랐으니까 반도체와 2차전지가 오른다.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코스피 200을 그래도 한 번 더 보면 혹시나 2차전지와 반도체 이외의 종목 중에 많이 오른 건 뭐가 있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떠버렸어요. 종가에. 이 코스피 200에서 얘는 동시호가에 호가 갭이 꽤 컸기 때문에 이렇게 떠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기 물량 나온 거 보이시죠? 하루 거래량이 25만 주인데 물량이 동시호가에 나 팔고 싶어 8만 5천 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보세요. 한층깔
9% 지금 하한가가 나와 있죠. 시간의 단일가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지금 사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있어요. 와, 대표님은 유튜브 마감 방송 10분, 20분 하기 위해서 한 2시간 준비하고 너무 바빠서 어떻게 하시나요? 라이 씨가 지금 빙긋이 웃고 있는데 저는 1분도 준비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도 그냥 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죠. 근데 그래서 제가 시작부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좀 아시는 분들은 와, 쟤 아는 거 진짜 많다. 근데 잘 모르시니까 저거 뭐 어떻게 준비하지? 이렇게 준비할 수는 없어요. 3시간 해도 못해. 왜? 모르니까. 저는 아니까 준비를 안 해도 말을 하는 거죠.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고, 근데 동시만기일 날은 위로 아래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날이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고, 특히 종가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놀랬잖아요. 한진카리에가 장중에 25%가 안 올랐었거든요. 근데 종가가 26%면 당연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분차트를 보면 되고, 분차트를 봤더니 종가에 뻥 뜬 게 보이죠. 그럼 그 다음에 뭘 보면 돼요? 시간의 단일가, 오늘 종가로 거래되는 3시 반부터 4시까지 거래의 잔량이 85,000주 매도가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팔고 싶었단 얘기죠? 그러면 지금 알았어. 그럼 어디 시간에 다니까 뭐 얼마나 팔리는지 한번 볼까? 시간에 다니까 조회했더니 하한가에 쌓여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얘는 내일 무조건 10% 이상 하락 출발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한지카를 갖고서 우와 나는 종가에 엄청 돈 벌었다. 내일 다시 시초가에 원위치는 아닐 거예요. 원위치는 아니지만 꽤 큰 하락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건 25년 했으니까 저는 늘 보던 거니까. 근데 주식을 아직 얼마 안 하신 분들은 나 한진칼 갖고 있는데 오늘 왜 올랐지? 뭐 재료 있나 막 찾아보면 재료도 없어. 재료 없이 오른 거예요. 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은 그런 날이 있다. 그 날이 오늘이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종목들 제외한다면 의미 있는 애들은 오늘 CJ가 장중부터 좀 좋았었는데요. CJ 같은 경우는 저렇게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가장 핫했던 게 뭐죠? 오늘 로봇주 반종 나왔죠? 로봇주에서 핫했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반기도 이끌었고,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두산도 꽤 큰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자, 두산 로보틱스에서 로봇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상장을 앞두고 있는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일주일에 2번은 들어갈 텐데, 올리브영 들어가시죠? 올리브영이 어디 거예요? CJ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뭐 사면은 CJ 카드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도 가끔 사요. 저희 회사하고 집 바로 사이에 올리브영이 있어서 뭐 이렇게 샴푸랄지 뭐 바디워시, 뭐 샴푸 이런 거 살 때 가끔 올리브영 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적립카드 있습니까? CJ 적립카드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가끔 그 캐셔가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CJ 올리브영. 그러면 올리브영이 상장 얘기가 있나요?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도 최근에 계속 나오다가 결국 상장 진행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두산이 올랐으니까 올리브영 때문에 CJ가 오르겠구나. 반드시 그러는 건 아니죠. 제가 늘 뭐라 그랬죠? 10번 중에 7번은 그런다고. 10번은 사면 되잖아. 10번 사서 3번은 떨어지면은 에이 요번엔 떨어졌네 하면 된다고. 그리고 10번 중에 7번 오르면 요번에 올랐네. 그래서 평균값으로 나는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계속 내야 된다고요. 근데 한 번 해보고 마침 10번 중에 떨어지는 3번이 걸린 거지. 그럼 대다수의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세 못 샀기. 기법 같지도 않은 이런 거. 난 그냥 재무제표나 보면서 투자해야지. 재무제표나 보면서 투자하면 마음은 편하죠. 왜? 팔고 안 팔면 되잖아. 한 3년 갖고 있으면 3년 동안 마음 편할걸? 3년 있다 오를 거야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법들은 답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달 있다 답이 나왔는데 틀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틀릴 때가 왜 없어.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그게 확률적 접근이라고. 10번 중에 3번 틀린다니까. 그것만 알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CJ가 최근에 오르는 이유들, 그리고 최근에 금융주가 꽤 좋은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주에서 특히 보험주가 어제 100억대학 줌 교육이 있었는데요. 100억대학 숙제 중에 종목 선정 숙제, 그리고 코스피 200 차트 숙제 이런 거 있는데, 코스피 200 차트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계급장 띄고 종목 이름 보지 말고 차트만 봐서 베스트를 선정하는 거다, 이렇게 숙제를 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금융주를 꽤 많이 선정을 했고, 저도 금융주 뭐 삼성화재나 이런 거 차트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차트만으로는 이런 종목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금융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차트만으로는 최근에 금융주가 좋았어요. 그리고 종근당을 비롯한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종근당, 보령, 이런 것들도 다 어제 우리 백억대 공부할 때, 백억대 학생들도 유튜브 볼 테니까, 종근당, 보령, 이런 종목들 제가 설명드리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실적 좋은 애들이 꽤 많다. 이 말씀을 드린 거를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200에서 핵심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서 종가가 급등한 애들도 있고, 또는 제약바이오 애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 뭐죠? 2차전지 애들이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고, 2차전지 반도체는 기본. 그러니까 오늘 사실 시총 큰 애들 다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시총 3대 업종이 뭐예요?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다 올랐다. 그 다음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에서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되는 있어? 없어요. 왜 없냐면 삼성전자가 오늘 거래가 그리고 꽤 됐어. 삼성전자가 오늘 1% 이상 오르면서 거래가 1조 4천억이나 됐어요. 그 다음 에코프로. 에코프로 거래가 얘는 원래 많으니까. 근데 별로 못 올랐다는 게 또 아쉽네요. 그죠? 2차 전지가 오늘 전체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코스닥이 2% 가깝게 올랐어요. 그런데 에코프로는 얼마 못 올랐어. 거의 뭐 보합권이에요. 포스코홀딩스 4% 올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5% 오르면서 로봇 관련주도 오늘 반등 성공했고요.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소부장이죠. 18% 상승. 신성델타테크 얘는 초전도체에 대한 그 희망 섞인 매수세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초전도체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그 급등하고서 원래는 그게 그냥 뭐 별게 아닌 재료면 원위치가 돼야 되거든요. 왜 원위치 안 되네요? 그 기술력이 워낙 대단한 기술력인 건 알겠는데, 그 LK 연구소인가? 뭐 그 연구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신성델타테크가 주가가 안 죽고 있다라는 것도 좀 놀라운 일입니다. 뭐 요 정도가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지수 상승 대비 상한가 4개면 많지 않은 거예요. 지수가 한 0.5% 오를 때 상한가가 막 10개씩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상한가가 4개면 지수가 지금 거래소가 1.5, 코스닥 2% 올랐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오늘은 대형주가 좋았겠네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수가 1% 이상 오르는 날은 굵직한 돈이 대형주로 가기 때문에 짜잘짜잘한 중소형주에 오히려 매기가 별로 없어. 오히려 지수가 보합권에서, 그러니까 전일 대비 보합에서 한 0.5 사이, 0.6, 0.7 사이, 그때가 개별주 장세가 제일 좋고, 하락하면 개별주고, 뭐, 대형주고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늘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른 날이기 때문에, 소형주보다 대형주가 좀 더 좋았던 날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상한가가 4개밖에 없네. 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신성델타테크가 대장주였고, 자, 보세요. 신성델타테크가 안 빠지는 게 제가 왜 희한하다고 했냐면, 여기 지금 선암 이런 종목들이 지난번 여기 올라갔던, 초전도체 올라갔던 시기 이외에 거의 원위치에 온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위치에 온 애들은 오늘,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덕성도 그때 그랬죠? 그죠? 차트 똑같죠? 올라갔다가 거의 원위치에다가 오늘 이렇게 오르는 모습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진칼은 제가 왜 분차트를 봤냐면, 이상하다. 얘는 20% 이상 상승한 적이 없었는데 했는데, 종가에 올려버린 종목이고요. 그리고 상승 종목에서, 뭐 제약바이오들, 뭐 대화제약이나 미코바이오메드나 뭐 이런 제약바이오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하나마이크론 같은 뭐 일동제약 제약바이오, 유진테크 반도체. 그래서 오늘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뭐 뉴로메카 같은 로봇, 뭐 이런 종목 전체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제가 계속 다양한 무기 하는데요. 사실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이고, 제가 옵션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옵션반 3% 목표로 평균 3%예요, 평균. 2%가 날 수도 있고, 4%가 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번 달은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기일까지 9월물 한 달 동안 4.15% 상승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반 3달에 한 번 하는 오프라인 교육이 있는 날인데, 오늘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요. 왜냐면 좀 성적이 안 좋을 때 하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그래도 잘해서, 기분 좋게 또 교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무기를 만들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이세무사 유튜브 밸런스드 아카데미 이런 교육 과정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전히 목은 안 좋기 때문에 오늘도 립싱크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작! 너는 신유, 너는 배고프져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쿠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목요일 옵션 만기일 11시 20분 기준 장종시황입니다. 거래수 지수 0.75% 상승, 코스닥 지수 1.4% 상승, 양시장 모두 몸통이 꽤나 있는 양성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근 한 달 전부터 2,500, 2,600 박스, 중심축 2,550의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까지 조정받던 지수 다시 2,500 회복하면서 박스의 중심으로 회귀하네요. 추세의 시기냐 평균 회귀의 시기냐를 늘 생각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지금은 중장기 우상향의 추세는 여전하지만 단기적으로 박스권이며 평균값으로 계속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안정적이라면 다시 업종,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코스피 200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등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들 거의 대다수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연일 하락하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하락을 멈추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원익 IPS, 하나마이크론 등 반도체 관련주들 5% 이상 동반 상승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16% 상승.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종목들 탑 30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납북과대에 따른 반등 시작.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